이 조선일보 이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기사에 보면은 모 정치 컨설턴트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박성빈 정치 컨설턴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뭐 이분이 조선일보가 물어보는 거에 답했다고 해서 묘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답을 하는 거는. 그럼 한국일보에도 답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물어봐도 답을 하실 거잖아요. 답은 왜냐면 조선일보는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락 안 해서 문제지. 아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미워해야 되나? 그래서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건데. 한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왜 아직 정부 심판론이 더 높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등 차기 대권 주자들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라라는 얘기에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동의가 되는데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가 모이면 그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언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을 태세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뤄질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는 제가 의문인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비슷한 생각을 어디가 하자고 있냐면 중앙일보가 하고 있어요. 사실. 중앙일보의 팔면을 보시면 여당 한동훈 효과 기세대 4야 반윤 포위망 공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이라고 썼네요. 그렇죠. 저 그림을 딱 보시면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뭐 이준석, 조국에 포위돼 있네요. 그렇죠. 물론 서로 간에는 분열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적대, 분열. 뭐 분열과 적대가 있긴 하지만 가운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웃고 있습니다마는 그 압박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웃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총선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윤을 기치로 내건 범야권에 고립된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이 이른바 한동훈 효과로 기세 올리고 있지만 범야권 전체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웃돈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와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범야권의 동질성은 떨어진데 이들이 위협적인 이유는 반윤 성향이라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고 총선 주요 고비마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 이들이 한 목소리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뭐 중간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가면 국민의힘에서도 반 이재명이나 운동권 청산 등의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그런 상황인데도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해 가용 자원을 더 투입해도 지지가 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0% 전후인 중도 무당층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달 초부터 중도층의 승부를 좌우하는 충청, 경기 등의 격전지 위주로 행보하는 것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산토끼를 향하는 발과 달리 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반 이재명, 반 종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들이 종북을 자꾸 얘기하면서 색깔론을 지들이 보수신문이 제기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 보고 충실하게 모범생으로 따라간 건데 자기가 막 질타를 또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심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청출어람 해라. 청출어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테니. 우리가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똑바로 써봐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 3면에서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기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추가로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조국 장군이 나타나서 가뜩이나 포위돼 있는데 새로운 장군이 한동훈하고 내가 싸우겠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저 뒤에 있었던 윤석열 나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장수가 앞으로 불려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밑에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위기가 생길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거론한 게 뭐냐면 도태우 후보예요. 경향신문 지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 5.18 펌회 도태우 공천 철회하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에 지금 5.18 파면 발언, 그러니까 5.18 북한군 개입설 얘기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일베 발언 문제도 있었잖아요. 일베 그 링크했지. 인용 일베 글을 자기 페이스북인지 SNS에 링크를 막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고 참 우스운 것이 뭐 극우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우리더러 그런 얘기하는데 뭐 우리 중에 뭐 일베가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인가 한겨레가 맞아. 도태우 후보 한겨레입니까? 경향신문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도태우 후보 그 SNS를 봤더니 이렇게 일베 게시물을 많이 링크를 했네요. 이렇게 기사를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화답하는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발언은 우리는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충분히 검토했다. 발언 중에 하나로 그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불거지니까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 내에서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이 도 변호사 문제를 제기를 했다 그래요. 한 위원장이 오후에 언론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 공관위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망설이다가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어제 상황을 보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출신인 박은식 비대위원,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언론 보도까지 쭉 종합을 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에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사실상에 이제 공천 철회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어쨌든 절차에 맞춰서 공천이 된 게 있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거잖아요, 도태우 후보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되돌리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좀 두고 보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도태우 후보의 생각이나 발언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적 부담이 있으니까 두고 보시죠라고 했다는 얘기가 점심 때 기사로 막 나왔어요. 한국일보를 비롯해가지고 기사로 막 나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돼서야 언론에 입장을 공지한 거거든요.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철회된 것이냐? 지금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철회된 건 아니고 결국은 공관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비대위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비대위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도장 찍어줘야 공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면 철회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렇게 언론은 보는 거지만 하지만 애초에 이게 문제가 제기가 일단 됐던 거고 계속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호위무사이자 그 국민의힘에서 크게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2016년 그때 공천 때 그때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그랬던 소동이 유영하 변호사를 송파에다 꽂으려고 하면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뭐 요구했던 뭐 6명인가 뭐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었죠. 그 문제가. 그거 아니 되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유영하 단수 공천 줘버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 보수 인사가 그거 보니 코미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탄핵에 완전히 되돌아간 거야? 이런 얘기를 보수 인사가 심지어 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는 부담스러웠잖아. 극우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선을 붙여주는 것으로 성의 표시를 했는데 덜컥 경선에서 이겨버렸네? 이겨버렸는데 이거 감당도 못하는데 박 전 대통령 하여튼 어떻게든 내가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TK의 민심이 또 있잖아요. 이거 공천 철회할까? 그래서 이런 게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런 것도 사실 야권 아까 포위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 포위된 세력들의 공격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